홍하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세포는 자신이 살아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생물의 특성을 알아봤었는데요. 이 주제에서는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광합성과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세포호흡 과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요. 그리고 ATP의 합성과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의 전환과 그리고 어떻게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물질대사란 생물체 내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동화작용의 예를 몇 가지 보면 대표적인 광합성, 그리고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그리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는 이런 합성 반응들이 동화작용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는 동화작용들은 앞으로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반대로 이화작용에는 세포호흡, 그리고 소화, 그리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이런 반응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그림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죠. 이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그리고 광합성 결과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든다. 이 광합성 과정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는 ATP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고 일부는 열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포호흡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미토콘드리아는 동물과 식물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요. 광합성은 식물에서, 세포호흡은 동물에서 일어난다 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은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포호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포호흡은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하여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 세포호흡의 주된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고요. 일부 세포질에서도 진행됩니다. 세포호흡의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해놨는데요. C6H12O6 포도당과 6분자의 산소, 그리고 6분자의 물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6분자의 이산화탄소, 12분자의 물,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의 40%는 ATP라는 분자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약 60%는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출되는 열에너지는 버려지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체온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ATP가 무엇이고 왜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ATP는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며 에너지 전달 물질입니다. ATP의 구조를 보면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 4가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4가지를 배웠죠. 그 중에서 아데닌 염기,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리보스라는 당, 그리고 3개의 인산이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바로 이 분자가 ATP 분자입니다. 인산과 인산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ATP를 만들기 위해서 ADP와 무기인산이 필요한데요. ADP는 아데닌, 리보스, 그리고 인산 2개가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 하나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ATP와 ADP는 약자인데요.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입니다.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된 물질을 말하고요. 그리고 포스페이트는 인산을 말합니다. 그럼 트리는 바로 3을 뜻하죠.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 3개가 붙어 있다 해서 ATP라고 불리게 되고요. ADP는 아데노신, D는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데노신 모노는 하나를 말합니다.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는 물질도 존재합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인산을 무기인산이라고 하는데, 포호흡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ADP와 무기인산을 붙이는데, 즉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세포호흡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 ATP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어떤 생명활동에 쓰는지 알아볼까요? 세포호흡에서 발생한 약 40%의 에너지를 가지고 왜 굳이 ATP를 만드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그 에너지가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TP 형태로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ATP를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서 체온 유지를 하기도 하고요. 빛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서 반딧불이의 빛을 만들기도 하고,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전기 뱀장어에서 방어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기계적 에너지 형태로 전환해서 근육 운동을 하기도 하고,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해서 물질 합성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공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세포에서 물질을 운반할 때 능동수송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시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을 이동시킬 때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필요 없는 세포 호흡 방법인데, 산소 호흡에서는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영양소가 완전히 분해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산소 호흡에서는 불완전하게 분해돼서요, 중간에 남는 물질, 즉 중간 산물이 남게 됩니다. ATP 생성 장소는요, 산소 호흡은 주로 미토콘드리아고 그리고 일부 세포질이지만 무산소 호흡은 세포질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산소를 사용할 때는 다량의 ATP를 만들지만 혹시라도 산소가 부족할 때는 소량의 ATP라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산소 호흡 과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예로는 발효가 있습니다. 효모라는 생물의 발효는 포도당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에탄올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탄올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에탄올이 바로 중간 산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에탄올은 술의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량의 ATP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모의 발효를 통해서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포호흡과 연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포호흡과 연소의 공통점은 산소가 필요한 산화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며 생성물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생성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포호흡은 온도가 37도 정도의 저온에서도 일어난다면 연소는요 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세포호흡에는 효소가 작용을 하고 연소는 효소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세포호흡을 통해서는 ATP와 열에너지를 만들지만 연소는 빛과 열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포호흡은 그림을 보시면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죠. 단계적으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연소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